네, 마지막 배팅이 11년 전 마카오에 있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네, 오늘은 도박 문제에서 회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가장 경계심을 갖고 있는 재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발은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쌓여 결국은 재발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오늘은 재발을 부르는 작은 신호, 그 전조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작 도박자 본인만 모르는 일상의 구체적인 행동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박자 본인은 모르는 재발의 전조 증상. 첫 번째, 비상금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도박을 끊으면서 스스로 경제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우리의 경제 상황을 완벽하게 오픈하죠. 도박을 멈춘 초기엔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고 솔직히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경제적인 환경 통제에 따르게 되지만 도박을 끊는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10,000원 한 장 쓸 때마다 허락을 득해야 하고 돈의 출처와 용처를 다 가족들에게 오픈하고 허락을 득해야 하는 건 귀찮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 이런 욕망이 치밀어 오죠. 딴 주머니 좀 차고 싶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도박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기회들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근 수당, 연차 보상금, 환급되는 각종 세금들, 만료된 보험금, 그리고 종종은 가족들이 모르는 새로운 수익처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때 끌어오르는 이 비상금을 만들고 싶다는 이 욕망은 정말 참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한참 도박을 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우리 뇌는 언제 도파민을 분출하기 시작했을까요? 도박을 해서 돈을 땄을 때? 아니요. 그 전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돈을 걸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불확실성 안에서의 두근거림, 그때도 도파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곧 도박을 한다는 기대감에, 돈을 딸지도 모르는 기대감에 도박장을 가는 순간에도 도파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전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도박을 하기 위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을 때, 거짓말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을 때, 내 수중에 아무도 모르게 도박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었을 때 이미 내 뇌는 도파민을 분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뇌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환경 통제의 귀찮음을 조금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만들었던 그 비상금이 실제로 생기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귀신처럼 기억해낼 겁니다. 그 돈의 가능성을 말이죠. 그리고 도파민을 뿜어낼 겁니다. 비상금을 만드는 여러분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뇌가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 모르는 돈, 출처와 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는 이 돈의 가능성, 그것만으로 우리 뇌는 도파민을 뿜어낼 거고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우리가 도박했던 당시의 감정과 충동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비상금을 만들고 계시다면 그 비상금이 재발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발의 전조 증상 두 번째, 내 도박 문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잦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박 문제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을 초기에는 내 도박 문제를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털어놓고 싶고 조언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 내 사정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 그리고 굳이 내가 내 상황을 설명하고 속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 만나고
그곳에서 위로받고 위안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참 오만하다는 게 단도박 기간이 길어지고 이제 좀 삶이 살만하다고 느껴질 때쯤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난 다른 도박 중독자들이랑 좀 다른데, 나는 좀 정상 같은데 내가 굳이 계속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사람들 만나면 항상 무언가 조심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하는 이런 게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갔던 단도박 모임에도 피치 못할 사정들과 핑계를 만들어 점점 참석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도박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점점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식하지 않았지만 내 도박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자리가 점점 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점점 내 도박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자리가 잦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잘하고 싶으면 잘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잘 치고 싶으면 테니스를 잘 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됩니다. 거기선 테니스를 잘 치면 칭찬받고 지지받죠.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됩니다. 거기 가면 영어 실력이 늘 때마다 칭찬받고 지지받을 수 있으니까요. 도박을 멈추고 싶으세요? 똑같습니다.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는 것만으로 지지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는 것이면 내 도박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1순위가 되는 거죠. 왜? 거기 가면 그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칭찬받거든요. 그러면서 회복하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내 도박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다고요? 그들을 만나선 도박을 끊는 거에 대한, 회복하는 거에 대한 칭찬도 지지도, 아니 내 문제를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동안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면서 생활은 무절제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는 게 선생님 삶의 1순위라면, 그리고 재발을 막고 싶다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과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발의 전조증상 세 번째, 내기에 관대해집니다. 우리는 도박에 취약하며 도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절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내기는 엄연한 도박입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돈이니 당구 게임비 정도야, 커피 내기 정도야, 직장 동료들과 점심 내기 정도야 등등의 이유를 들어 일상 안에서 점점 내기가 잦아진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의 교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박 중독자이기 때문에 도박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도박 중독자에게 작은 내기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처음 한 모금의 음주와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기만 하면 우리는 또다시 조절 능력을 잃을 거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승부욕과 이 사행심에 대한 좀 더 강렬한 욕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소한 내기가 결국엔 점점 더 커지는 결과들을 맞이하는 걸 저 또한 많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단계에서 말씀드린 것과도 이어지긴 합니다. 내 도박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잦아지다 보면 그들과 내기를 하게 되겠죠.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기의 특성상 점점 빈도는 증가할 거고 거는 금액도 타이틀도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내기는 엄연한 도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박 중독자이기 때문에 도박에 관한 한 어딘가에 판단의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인다면 저는 도박을 끊고 새로운 취미로
골프를 하신다는 분들을 말리고 싶습니다. 골프만큼 내기가 일상화된 스포츠가 없거든요. 게다가 같이 골프를 치는 상대들이 내 도박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말이 골프고 말이 내기일 뿐이지 도박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혹시 대안 활동으로 새로운 취미로 골프를 염두에 둔 분이 계시다면 전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